표절이라고 막 하니까 말하자면 인격살인 내지는 교수로서의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생애에 굉장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이중계제는 이렇습니다. 이중계제는 많은 경우에 학위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그걸 약간 고쳐서 학술지에 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지극히 장려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박사학위를 끝내고 조교수 임용된 다음에 한 4, 5년 동안은 거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박사학위 논문 썼으니까 그러면 학술 논문지 학술지에 게재하면 이중계제 아니냐, 이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계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합의를 하고 그것이 이중계제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텐데, 네. 상관없이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다시 붙이고 수정하고 해서 학술지에 낸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임의를 발표하는 것이고, 학술지에 내는 것은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발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글자 한자 다르지 않고 똑같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심사 없이 그냥 가서 발표한 것이고, 심사한 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구 써댄단 말이죠. 이런 게 문제고, 세 번째, 그동안에 유행했던 말 중에 자기 표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상한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표절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쓴 거를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표절이라니요. 표절은 남의 걸 갖다 쓰는 것이 표절인데 자기 걸 자기가 쓰는 걸 표절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걸 자기가 쓰는데 그대로 갖다 썼다면 그건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인용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전부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을 네. 지금 문제 삼고 있다. 그런 것은 좀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덕성의 기준 잣대를 어느 정도 비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230년 되는 세월 동안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청문회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성의 잣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왔고요. 그것이 이제 이미 그 사회 문화로 정착해 있고 지금 고위공직에 나서는 분들은 이미 그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도에 이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된 지도 이제 약 70년이 채 한 60여 년밖에 안 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개발 성장 시대를 살아왔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된 기반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좀 더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운전하시는 분을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롱면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롱에 넣어놓고 한 번도 운전 안 한 분은 한 번도 사고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 20년 무사고 운전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운전하는 장롱면허 운전자를 과연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그릇을 사실 이렇게 부엌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면 깨게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릇을 한번 깨어봤느냐. 한 번도 안 깨. 부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깨죠. 그러나 부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는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를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 제일 좋은 것이야 직무 수행 능력도 좋고 도덕성도 좋으면 그거야 만점이겠죠. 제일 나쁜 것은 두 개 다 나쁜 것이 제일 나쁘겠죠. 네. 근데 이 순위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하면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덕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배점을 둘 것이냐, 네. 또 직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배점을 둘 것이냐 이런 기준표를 만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유 박사님. 여기서 이제 검증 기준에 좀 이중잣대 문제를 좀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 의원님도 이제 계시지만 이제 과거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장관까지 이제 확대된 것도 그때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강한 요구 결과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 거고 그랬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위상적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그 논문의 이중계제 이제 의혹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부총리가 부총리가 이제 사퇴하는 인사청문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기도 했었고 그때 한나라당 시절에 기준으로 삼았었던 잣대는 대단히 이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잣대가 이제 좀 상당히 지금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닌가. 과거에 어떤